읽기라는 건데요. 자, 지난주에 했었던 것들이 이제 동정이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결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정 이려인데 어떻게 동과 정을 나눌 수 있느냐, 그걸 해서 어떻게 이제 방법적인 얘기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유사와 무사, 그렇죠? 일 있을 때와 일 없을 때. 참 근데 일 있을 때 없을 때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신이 이제 그 유사와 무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시산의 강령에 보면 이 무사에는 뭐하라고 그랬죠? 유사에는 이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 다음에 무사는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양성하라. 그렇게 했죠. 잡념을 제거하고. 그런 이제 그것이 표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외 공부는 내정정, 외정정 공부, 그 말씀을 수행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와 상시, 이거는 이제 직장을 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그렇게도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법회에 교당에 왔을 때 법회에 볼 때하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일상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기와 상시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구분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른 이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뭐 종목사님 신년법문의 내용 10대 교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되면 자, 이제 문자는 뭐냐? 원불교 표들이 이게 표어. 요즘은 학교에서도 뭐 표 같은 거 잘 없죠. 혹시 혜영이 학교에 무슨 뭐 표 같은 거 뭐 붙은 거 있는가? 표. 뭐 불조심을 잘하자 뭐 그런 거 있지요. 붙어있지. 지금도 붙어있긴 하지. 네. 뭐 잔악계나 불조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참 옛날 말이네. 잔악계나 불조심. 요즘 볼 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제 특징이어서 그거를 이제 특징 잡아서 하나 이렇게 딱 펴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볼 수 있도록 그것만 보고 이거 하자는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뺄게요. 네, 원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표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는 이제 개교표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공부표가 있는데 그 공부표 중에 뭐가 있냐? 요게 있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검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견 불법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네, 다 한문이라. 요즘은 그때 당시에 쉬워도 다 한문이라. 자, 그런데 이 원불교 표어들을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병진, 쌍전, 병행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동정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사병행. 그러니까 일도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그냥 정해 있을 때 똑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도 있고 실천도 똑같이 해야 되고, 공부도 사업도 똑같이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병행이야. 병행. 사막도 병진이고, 세 가지 공부법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영수가 요즘 이제 가장 기초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할 때, 근데 국영수 할 때 국어만 따로 하고 영어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함께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했다고 하면 이거를 중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도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교리를 우리 태용이나 재용이죠. 재용이한테 설명해도 네, 무슨 뜻인지 대략은 알겠네요 할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좀 어렵긴 하죠. 초등학생들한테 말해서 그것이 이해될 정도면 굉장히 쉬운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따가 시험 봐야 되겠어. 내가 시험 봐야 내가 지금. 자, 이게 뭐예요? 지휘봉이죠? 지휘봉. 자, 지휘봉인데 이 지휘봉이 지금 보니까 이게 1m라고 생각합시다. 1m라고 하면 자 1m의 가운데는 뭘까요? 1m의 가운데 몇 cm? 1m의 가운데는 자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100cm를 반전으로 쫙 나오면 50cm 그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50cm를 딱 재면 이게 가운데겠죠.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자, 근데 여기에 중심은 뭘까요? 중심도 50cm 여기일까요? 아니죠. 태영이 봐봐. 여기가 뭐야? 손잡이가 있잖아. 여기가 무겁겠지. 아무리 봐도. 그렇지? 무겁겠잖아.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툭 떨어지지. 이쪽이 무거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에다가 되면 이게 균형이 맞을 거야. 여기 있네. 이것도 여기 보면 여기는 비었고 여기는 손잡이라 여기는 이제 안 비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거워 약간. 자, 그러면 이게 가운데거든요. 이게 가운데 하면 이게 안 맞아. 그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약간 이쪽으로 가야 이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균형이 맞잖아요.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가야 돼. 이게 가운데인데 약간 가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중심. 중심. 균형을 잡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는 가운데인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중도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중심인가 아니면 균형을 맞추는 것인가 가운데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도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중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도 그러잖아요. 자, 네, 가운데라는 게 가운데 도인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중도주의예요. 중도주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기 전까지 하셨던 그런 수행 방법은 굉장히 고행주의였어요. 고행이 뭐냐면 내 몸을 고통을 줘서 내가 이 머리를 맑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내 머리를 맑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전에 북한산을 갔는데 북한산에 도봉산을 갔는데 도봉산 위에 보니까 와,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눈이 와가지고 막 미끄러운데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막 바위가 이렇게 생긴데 이 바위를 막 옆에 잡고 올라가더라고요. 야,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자, 몸은 힘들어도 그 정상에서 봤을 때 그 느낌 뭐예요?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딱 봤을 때 세상을 딱 서울 시내를 딱 내려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야, 그렇죠. 이 맛에 등산하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고생하고 무슨 산에 올라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낚시 대대잖아요.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따분하고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그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러겠죠. 저희 큰 형님이 저보다 4살 많은데 그 형님이 아예 그냥 낚시광이에요. 낚시광이야. 집에 가면 낚싯대가 한 6개인가 막 10개가 쭉 세워져 있어요. 나한테 낚싯대 설명을 해요. 야, 이건 얼마짜리고 엄청 비싸대요. 그게 되게 얕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걸로 무슨 뭘 잡았다 맨날 설명. 아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고생을 해도 그걸 잡았을 때의 어떤 짜릿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행을 할 때 내 몸을 자꾸 괴롭히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이것이 다른 생각을 못 하니까 어떻게 이 정신이 맑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거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앉아만 있고 그러는 거야. 몸도 안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고행주의라고 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뭐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가 완전 떡져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데 뭘 받고 다니는 사람. 팔을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팔을 계속 들고 다니는 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고행주의. 근데 부처님께서 그 고행주의를 계속 하시다가 너무 배고파고 이 양반이 형 쓰러질 정도 된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주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방법을 이제 제자들한테 알려줄 때 몇 가지를 알려줬냐면 8가지를 알려줬어요. 이게 바로 8정도예요. 8정도. 그래서 4제 8정도 12연기. 이거는 12인연 그거는 불교의 아주 그냥 그 기초 중에 기초죠. 기초 중에 기초. 8정도 그러잖아요. 8가지 바른 법이 내가 수행하는 바른 법 이제 수행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쌍차상조라는 말 있죠. 이거 서로 좀 잘 모르는 아마 이게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불교 불교 교리를 좀 공부한 사람 아니면 잘 안 들리는 건데 천태중에서 나오는 이제 중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요. 차자는 뭐죠? 이게 가린다는 거예요. 딱 가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양쪽 끝을 다 제치고 어디를 비춰? 가운데를 비추는 거예요. 양쪽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쌍차상조, 쌍차상조, 쌍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하면은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교에서 보면은 유교도 중용이라는 그거는 공자님의 제자가 이제 쓴 글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용의 도, 중도에 대한 말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용입니다. 중용에 보면은요, 이제 그 공자님께서 하신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화이분류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화이분류 들어본 적 있어요? 화이분류 많이 좀 들어볼 텐데 이게 화하되 거기에 화합을 같이 하긴 하되 거기에 휩쓸리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글쎄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술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막 술을 많이 마시지만 나는 깨어있다 뭐 그렇게 되려나? 막 같이 막 진탕 놀아도 뭐 그렇게 놀지 않는다? 좀 그렇긴 한데 좀 얘가 좀 안 먹긴 한데 화이분류가 그래서 화이분류의 원래는요 군자 화이구동 소인 동이 불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군자는 화하되 거기에 함께 동화되지 않고 소인들은 뭐냐면 함께 동화되는데 동화는 되는데 서로 화합이 안 돼. 서로 화합이 안 돼. 같이 술 마시면서 그냥 그래 너 좋아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쌍나죠? 나중에 쌍이 나.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군자를 화이분류다 그런 이제 표현도 씁니다. 이 중도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원불교에서는 중도라는 말 이제 표현이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천지보은조목이에요. 천지보은조목에 보면 천지 8도 중에 8가지 도 중에 한 가지예요.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 제 이름이 나왔네요. 원근이 뭐예요? 제 이름인데 멀고 가깝고 그죠? 친소. 그 다음에 이거는 나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먼 사람 안 친한 사람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인싸 아싸 그죠? 오예 딱 맞네. 인싸 아싸. 그 다음에 희로애락 이거는 뭐 감정의 변화죠. 감정의 변화. 이것은 이거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는 것 이거거든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안 한 일도 막 하는 거예요. 안 한 일도 막 하는 거죠. 안 한 일도 막 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즘 아이들 말하는 이불킥이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이 휩쓸려는 거예요. 휩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을 놓쳐버린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이거 말했죠. 제가 중심이 가운데가 아니라, 그렇죠? 가운데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죠? 이거에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대우사님께서도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잘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바로 중도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시기도 하셨거든요. 자, 이런 사항이죠. 1945년에 이제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그죠?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러느냐? 남쪽은 38선 이하는 이제 그 미국 군정이었고, 38선 이상은 뭐죠? 이게 소련. 그때 당시 소련이에요. 소련의 이제 군정으로 이렇게 다 서로 나눠가지고 한 나라를 반절 쫙 잘라가지고 위에는 공산주의, 안에는 이제 민주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거를 통치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좌우라는 그 개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극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함께 통일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해서 이제 하나의 정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게 찬탁 반탁 그런 시도 많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굉장히 심했던 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좌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좌우를 하나로 이렇게 중도주의로 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박헌영 선생님이죠. 몽양. 그분은 근데 그분들이 뭐야? 그분은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이쪽에서도 공격받아.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총기 규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테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좀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럼 가서 총 쏘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민족의 아무튼 큰 스승이신 김구 선생님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좌우의 어떤 대립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불교의 이제 가장 높으신 어른이 이제 2대 정산 종사님인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야, 너희 원불교는 좌냐 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너 좌야 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큰일 나요. 정상사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사이 세간에서 우리를 좌냐 우냐 하여 말이 많다고 하지만 이는 종교의 대의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교와 정치는 서로 뭐죠? 같은 일을 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방식은 달라. 그러니까 나라를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좀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 오는 사람은 벌 주고 그런 것인데 종교라는 건 어떻게 나도 이게 감싸 안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종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의 근본은 도덕이요 도덕의 근본은 마음이니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길러서 우리의 본성대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소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좌냐 우냐 그것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는 항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몽양 선생님 얘기도 하지만은 이게 중도라고 하면 요즘 그 좌파 우파 그거 놔두면서
저는 중도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회색주의자. 맞습니다. 아주 회색주의자. 자, 태영이 회색주의자라는 말은 처음 듣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뭐라 그럴까 하면 여기도 아니고 이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가운데인데 왜냐면 자 친구들끼리 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운데 중심이잖아. 근데 너는 그러면 어느 편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렇게 물어봐. 태영이 너 어느 편이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다 친한데. 둘 다 친한데. 어떻게 해야 돼? 아 화장실. 그래야 되나요? 아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에? 뭐라고 해야 돼? 에? 그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너 우리 편이야? 제 편이야? 물어봐요 이렇게. 왜? 팔을 꼭 가르거든 이상하게. 꼭 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옛날에 그 심리학에서 깽 에이지라고 그러거든요. 깽이 뭐야? 이게 집단이잖아요, 집단. 그래서 서로 간에 집단들 막 속해를 하고 니는 내 편, 네 편 막 이렇게 나누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아니야, 립선 너도 아니고 나는 중간에 쓸래. 그러면 그때 쓰는 말이 저런 회색주의자 그러는 거예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그 중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회색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안 좋은 말로 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정당하게 쓴다고 그러면 그게 중도주의예요. 중도. 그 가운데를 중도라고 해요. 이게 이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서 두 개 다 아우르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심 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이죠. 자, 이때 한번 나와야 되는 분이 있죠? 황희정승. 황희정승 얘기 들어봤죠? 아니요.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책을 별로 아 안 읽어요. 예. 우리 아빠 땀삐질. 예. 자, 그 황희정승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사람인데 이제 그 태조 그래서 새로 나라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때부터도 이제 벼슬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도 벼슬을 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때 당시에 뭐라 했냐면 영의정을 하신 분이에요. 영의정이면 지금의 국회의원. 그래서 10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굉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몸종들의 이제 하녀들인데, 하녀들이 둘이 와가지고 막 싸움이 붙은 거야. 뭔 일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한 사람씩 와가지고 우리 그 정스님한테 어르신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이 신녀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가만히 듣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내 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의기양양할까요? 그래 내가 맞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쪽보다는 아빠가 이제 태용이가 막 말을 하니까 아빠가 그러는 맞아 태용이 말이 맞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갔다가 좀 있으니까 재용이가 아빠한테 가네. 재용이가 아빠 그게 아니고 말하고 하니까 아빠가 그런 거야. 그래 재용이 말이 맞네 그런 거야. 이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둘 다 이거 둘 다 맞아.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그런 거야. 옆에 있다가 아니 그 태용이나 재용이 중에 누가 옳고 아는 것을 알려야지. 둘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 황희정승의 이제 부인도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황희정승님이? 아이고 우리 부인 말도 맞습니다. 부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면 뭐 해야 되죠? 제가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왕따 되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요즘은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어리무리고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요즘 이렇게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안으로 감추는 것을 이제 어떤 미덕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요즘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그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도 실천을 할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중도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시퍼런 칼날 위에 오르라고 하면 내가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전체를 다 정복하고 이 세계를 내가 통치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 중도를 한번 행하시오. 중도를 행하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어렵다. 그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게 어렵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렵다는 중도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원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실천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교재에 뭐가 있냐면 과불급이라는 거예요. 자, 과불급이 뭘까요? 이 과자는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말. 불급은 이것을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물 좀 줘 했을 때 물 좀 줘 했어. 그러면 이만큼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고 진짜 쪼잔하다 그러잖아요. 쪼잔하다는 말이 그것이 표준말인가요? 잘 모르겠네. 우리 어릴 때 하도 많이 쓰는 말이라. 이거 좀 그렇다. 그런 말인데 요거만 주는 것이 아니면 막 물을 막 넘치게 줘. 이건 과하게 준다. 이거는 모자라게 준다.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불급이라고 불러요. 과불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적당히 주라 이 말이죠. 자, 우리나라 말 중에 진짜 애매한 말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뭐냐면 그 이제 여기 가서 가서 이제 뭐 좀 몇 개 가져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태영이한테 뭐냐면 가가지고 부엌 가가지고 부엌에서 감자 몇 개만 가져와 그러는 거야. 몇 개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그래, 두 서너 개 가져와. 태영이 두 서너 개가 몇 개야? 두 서너 개. 둘은 두 개, 서는 세 개, 너는 네 개야. 두 서너 개. 몇 개 가져와야 돼요?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세 개나 네 개 가져가면 돼. 이게 두 서너 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개만 딸라 가져와. 왜 이것만 가져와 그러대요, 분명히.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두 서너 개.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 개 가져와, 두 개 반 가져와 막 그런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좀 약간 얼버무리는. 약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적당히 가져와 그런 말이거든요. 대충 가져오라고 그래. 도대체 대충이 뭐야? 도대체 대충을 하는 게 뭐야? 장난말로 그랬잖아요. 대충 철저히 하라고. 철저히 하라는 거야. 대충 하라는 거야. 대충 철저히 하라고. 이 종잡을 수 없는 말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 과부는 또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넘치지도 않고 적당히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적당히 달라. 어떻게 적당히가 적당히 어디야? 자, 그러니까 그 이제 대사님께서도 모든 일에 중도를 잡아서 과벌급한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매사에 과벌급이 없이 중도를 잡는 공부법이 가장 큰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대사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벌급이 없는 원망을 하자는 정각정의에서 그러네요. 불편불의는 뭐냐면 이 편은 뭐냐면 한쪽에 기우는 거예요. 의는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한쪽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불편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불편불의 그렇게 불러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 근데 이것도 참 어려워. 왜요? 이것도 적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원만하게 적당. 그래, 두 서너 개 갖고 적당히 좀 해.
잘 해봐. 그 말이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원만하는 게란 말은요. 이건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해. 이거는 함정이 있어. 원만하게라는 말 자체가 함정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함정이야. 자, 중도주의를 말할 때, 야, 그럼 혹시 서로 원만하게 이게 해결해야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원만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도하고는 뜻하고는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서로 간에 뭐야? 타협으로 볼 수가 있어요. 타협. 서로 간에 타협으로 보는 거야. 아, 그래. 이쪽 하고 해서 해.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서로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어디 하나에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근데 이 정의라는 것은 여기에 맞아야 돼. 여기에 꼭 맞아야 돼. 그런데 그걸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법이 그래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법을 위해서 뭐 스토크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법을 뭐예요? 진짜 철저하게 그거를 이렇게 좀 막을 수 있도록 그걸 법 장치를 잘 해놔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어떻게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 놓는 대신 이거를 살짝 꼬아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뭐 만들었어. 우리가 그 법 만들었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원만하게가 바로 이런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중도를 잘못하면 이게 중도주의가 회색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종목사님께서 이제 10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해설을 해주신 이제 내용이에요. 해설을 해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길어서 제가 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소 같은 거잖아. 이게 균형이라는 거잖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 자, 이게 무거우면 여기가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봐봐, 여기가 하나면은, 그러면 여기다 너 하나 넣고 나 하나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정당한 거지.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어렵긴 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이나 있잖아요. 그렇잖아. 읽어보셨어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델리우스가 우리나라의 이제 공정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일침을 가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공정을 말하는데 실제로 당신들이 공정하냐? 그렇지는 않다. 그것이 바로 능력주의의 함정이 있다. 그 말을 했거든요. 능력주의의 함정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그렇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이랑 똑같이 너 하나 나 하나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은 더 많아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균형이죠. 균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운데 그냥 딱 하나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이쪽 50cm 이쪽 50cm 작업 딱 재가지고 여기 가운데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현실에서는 이게 안 맞나. 거의 90cm까지 가야 이게 균형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도 나는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정상사님께서 우리가 마음 쓰는 데에도 과불급과 편착심이 있다면 그것을 불편불리한 중도에 골라서게 해야 병없는 성질이 된다. 이 말 좀 어려운 말이죠.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 이 생활을 못 하겠어요.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딱 간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를 불렀어. 제자를 불렀어. 요즘 힘들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요? 네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그 여기 출가하기 전에 뭘 했냐? 그랬더니 예, 제가 음악을 좀 했습니다. 가야금을 좀 했다는 거야. 가야금. 아, 그러냐? 그러면 가야금을 할 때 줄을 조율을 할 때 이걸 느슨하게 하면은 소리가 어떠냐? 아, 소리 안 납니다. 그러면 너무 팽팽하면 잘못하면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거를 잘 조절해서 제대로 된 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팽팽하고 그걸 조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너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당기기만 하면 뭐죠? 터진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리고 공부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정상가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시중이라는 말이에요. 시중이라는 거야. 때에 맞는 거죠. 때에 맞는 거. 때에 맞는 거. 우리가 자녀시장을 가서 막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아무리 웃겨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좀 참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시중이야. 그 시중. 그때에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사은사님께서 시비를 가르는 이제 그 기준을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7가지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인가 사인가, 그 다음에 다수인가 소수인가, 다수를 위한 것인가 소수를 위한 것인가, 그 다음에 대국적인가 소극적인가, 그 다음에 분수에 맞는가 분수에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5번째 시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그 다음에 중도에 맞는 거 과불급인가. 이 7가지의 기준으로 시비를 한번 분석을 해봐라. 어떤 기준이다. 이 기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기준을 이제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게 어디 날라갔네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자, 돌고 도는 이치를 따르는 중도 실천이다. 제가 이제 잘 보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책 읽어주는 서재인가? 책 읽는 서재인가? 그 TVN에서인가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명사들이 나와서 어려운 책들이나 좀 이렇게 그런 책들을 소개시켜주는 이제 자기가 명사들이 와서 이제 소개시키는데 거기에 인문학자인 김경일 교수가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그 축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저도 사놓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에요. 옛날에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큐멘터리로 동과 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어떤 인식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낸 거인데 그 이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뭐 좌우명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만들어 봐라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대답해요. 그런데 동양인들은요 80%가 이 말을 했대요. 뭐죠? 새옹지마. 이거를 거의 많이 뽑았대요. 이 새옹지마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죠? 어떤 노인이 말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 말 도망가서 어째요? 하니까 노인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죠. 좀 있으니까 뭐예요? 말이 갔다가 신랑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말이 2마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이구 경사났네.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일도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이제 갖고 온 말을 타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사람들이 어떻게 아유 그 아들 다리 부러졌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겠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끌려갔어요. 왜? 군인 만들어야 되니까. 전쟁이 끌려갔어요. 이 아들 어떻게 해요? 다리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예요? 못 가잖아요.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젊은이만 사는 거야. 그 아들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흥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고 강해지면 약해질 때가 있나니 진리가 흥망성쇠와 기중화복과 부귀영화를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하는 것을 속지 말고 중도생활에 힘써라. 이게 뭐냐면 거기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좋아가지고 했을 때 그쪽으로 휩쓸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휩쓸리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중도를 잡는 거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화이 불류 휩쓸리지 않는 거. 휩쓸리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왜? 자, 세상 알고 보면 권불신령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죠. 뭐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첫째까지 믿었던 어떤 진리적인 그것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게요? 내가 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이 고정된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태영이는 지금도 지동설을 믿어요? 혹시 천동설을 믿어요? 하늘이 움직여요? 땅이 움직여요? 우리 지구가 움직여? 아니면 태양이 움직이는 거야? 지구요. 당연히 지구죠. 근데 옛날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해가. 해가 움직인다.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 거야. 몇천 년 동안 해가 돈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은 이게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를 누구나 다 뭐 가끔 그 천동설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 뭐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로켓 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해외에 거기도 나왔습니다. 참 그렇게 좀 잘못된 그런 걸 하는 건 참 비극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정호사님께서 10대 그 교훈 중에 물부진력, 의불가독식, 독권동안, 전성정세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중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소가 있어요. 시소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길융화복이 이게 바로 아까 금방 말한 세운지마야. 여기가 길이 있으면 흉화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에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여기는 화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이것이 근데 이거를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어느 한 곳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렇게 보지만 이 안에 뭐였죠? 세포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이 피부가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걸 세포들을 다 떼어놓으면 글쎄 나라는 게 어디 있을까?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많이 갔네. 요즘 제가 굉장히 좀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지네요. 중도를 실천하는 법.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과불급이 없는 중도 실천, 돌고동 이치를 따르는 중도 실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을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는 제가 그거를 아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줘가지고 그것이 어디 가버렸네요. 자, 아까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했었죠. 이게 정사님께서 10일을 가리는 기준, 공인가 사인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대국적인가 소극적인가, 분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시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중도에 맞는가 과불급인가. 이걸 했죠. 이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태영이 뭐라고요? 2번. 아유 그렇지. 예. 이게 아니라 다수인가 소수인가.